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죠.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공격을 좀 계속해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요청을 한다고 최근에 외신에 나와서 화제를 불렀습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빨리 좀 끝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사우디도 공격을 받았죠, 이란으로부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빈살만 왕세자의 이 움직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거 이스라엘과 함께 사우디에서도 여러 가지 이란 공격을 같이 논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인 이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미국 언론들에서 좀 나오는데 결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해서 뭔가 좀 사전에 좀 논의를 한 그런 거 아니냐, 이란 공격을 좀 사전에 모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뭐 지금까지는 사우디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전쟁 개시에 반대했다 그런 입장이었고, 전쟁 초반에는 미국의 군사기지 제공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중립을 유지하려 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 미국 매체에서 뭐 백악관 소식통발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여러 보도들이 나온 건 완전히 내용이 달랐다고 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빈살만 왕세자도 이참에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격을 부추겼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 뭐 가타부타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긍정 부정 안 하는 것은 사실상의 긍정이라고 또 해석될 여지가 좀 있네요. 네, 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뭐 이란이 사우디 본토를 지금 공격을 하니까 마지못해 미군의 작전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선회한 거다, 이런 입장은 유지하려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에 지상군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진 상황에서 또 미국의 해병대 공수부대가 한 7,000명 정도 지금 이동 중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하필이면 요럴 때 왜 사우디가 이제 미국의 군사기지를 이제 자기네들도 돕겠다 그렇게 나서면서 이제 사용을 허가를 했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하르그 섬은 지도에서 보시면은 호르무즈 해협과는 좀 많이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우디의 군사 협조가 없으면은 이곳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군의 지상군이 지금 중동으로 이동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사우디에서 미국에 이제 군사기지를 내준 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이란이 사우디 전역을 공격하는 와중에서도 미군의 기지 사용 허가는 안 하겠다고 하다가 좀 타이밍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마쿠에서 얘기가 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이 제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우디와 이란, 전통적으로 이제 중동의 패권을 다퉈왔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결국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사력, 이란이 약화된다면 이게 이제 중동의 패권을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완전히 사우디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 보고 트럼프 보고 대통령 보고 계속 더 공격하라 이렇게 부추기는 마쿠에 이란이 확 좀 세력이 약화돼야 사우디가 더 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셈법, 이런 것을 혹시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본토가 이란 미사일과 드론에 피격되고 있는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로가 막힌 것이 이제 표면적인 명분으로 작용은 했지만 사실은 아마 그 이면에는 중동 패권 그리고 정세를 이제 사우디 주도로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001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 이란과 중동 패권 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세적 입장에 처해 있었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수니파의 종주국이고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이제 패권 경쟁을 오래 해왔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우디가 우세여도 군사적으로는 이란이 사우디를 포위한 상태다, 그런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이제 수니파 정권이었는데 이곳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중동 내 수니파 입지가 굉장히 축소됐다, 그런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순위파 국가였던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현재는 이제 이라크가 시아파 연립 정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친이란 시아파 군벌 조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시아파 국가였던 예멘도 원래는 이제 지금은 시아파인 후티방군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원래 예멘도 순위파 국가였는데 네. 순위파 정권이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지금 남쪽으로는 예멘, 동쪽으로는 이제 이라크 시아파 군벌들, 서쪽으로는 또 시리아의 시아파 군벌들에 둘러싸인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파가 전체적으로 세력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이제 사우디에서의 중동에서의 패권도 좀 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지금까지의 정세였다라는 거. 이번에 이제 그걸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좀 혹이라고 빈살만 왕세자가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네. 그곳에 지금 순위파 정권이 생긴 상황이라서 교두보가 마련이 됐는데 지금 이란도 지금 미국의 공세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은 중동 전체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지금 가세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여러분도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친미 국가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취하다가 또 어떤 때는 러시아나 중국이랑 또 가까운 모습을 취하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등거리 외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은 빈살만 왕세자뿐만 아니라 뭐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 같은 중동 왕정 국가들은 좀 예전과는 많이 전략적인 입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집권 이후에 이제 동맹국들한테도 좀 안 좋은 여러 외교적인 기행들을 벌였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을 좀 믿지 못하게 된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 중동의 석유를 이제 거의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은 캐나다와 이제 자국의 석유 생산량이 사실 지금 중동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의존도가 아예 없어진 상황입니다. 반대로 뭐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국들은 굉장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네. 지금 사우디 석유 절반 이상을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디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미국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외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숙적이던 이란이 굉장히 크게 약화된다면 결국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패권 장악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빌미로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국경 지대에서 점점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도 이제 사우디의 이제 심기를 건드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자 지구에서도 유대인 전착존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을 이제 약화시키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숙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중동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미국과도 완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동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또 그 와중에 또 사우디와 이란의 패권 다툼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런 관계 거기다가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의 이런 것이 아주 얽히고 설키고 아주 복잡한 이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어쨌든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과 결부돼서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제 휴전 협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게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은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을 맞을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지상군을 파견한 만큼 이란의 주요 석유 기지인 하르그 섬으로 이제 지상군 공격을 감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전쟁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걸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하르그 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라크, 사우디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란도 여기를 공습을 받으면 또 중동 전역의 인프라를 무차별 공격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사우디도 이제 참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사우디가 참전을 하면은 이제 사우디가 종주국인 아랍연맹 국가들 전체가 결국에는 미국,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참전할 가능성까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쟁 자체가 뭐
중동 전쟁 전체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면은 이들 국가들도 그동안 경제력도 상당하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수입한 만큼 군사력들을 많이 갖췄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국지 공습전으로 진행되던 이란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아주 대규모 전면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또 이렇게 전쟁이 커진다면은 네. 당장 11월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출구 전략을 짜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문제만은 어떻게든 미국에서 막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도 이란 전쟁에 하루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씩 이제 전쟁 예산 엄청나게 쓰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 거대한 중동 전쟁으로 번진다면은 지금하고의 예산은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예산이 깨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파산할 위험도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벌써 미국 안팎에서는 중동에 너무 많은 무기를 쓰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전력에 구멍이 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틈을 노려서 만약 중국이 뭐 대만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도발이나 침공을 감행하면 미국이 작전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감안하면은 이제 최악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미국으로서도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세계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완전히 중동 전쟁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막을 것이다. 예. 아, 그런 얘기. 자, 어쨌든 지금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공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중동에서의 패권 문제와 결부돼 있고 그것이 또 이스라엘, 중국, 인도, 러시아, 또 나아가 우리나라 이 동북아의 정세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자세히 좀 더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